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 함께 보겠습니다. 8월 첫 주의 시작인데요. 이번 주는 ISM 제조업 지수와 팔란티어 실적으로 열고 화요일과 수요일 AMD 실적, 샌디스크와 웨스턴 디지털을 지나 금요일 7월 고용 보고서까지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가격 하나가 먼저 움직였어요.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먼저 움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트럼프 타코가 나왔고 두 번째는 오펙 플러스의 추가 증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WTI가 급락하면서 유가가 먼저 손을 들었어요. 트럼프의 표현이 꽤 직설적이었습니다. 만약 공격을 했다면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 됐을 것이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이 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신속한 재개방을 조건으로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죠. 공급 쪽에서는 오펙 플러스 주요국이 소폭의 쿼터 증산을 추가 승인했습니다.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핵심국이 9월 생산 쿼터를 하루 18만 8천 배럴 추가 증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질문은 이렇게 좁혀집니다. 유가가 급락했으니 매크로에서는 이제 금리 하나만 남았어요. 30년물 5.28% 금리를 누가 먼저 끌어내리느냐? 주말엔 유가가 먼저 손을 들었고 이제 남은 건 금요일 발표될 7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게 잘 나와주면 금리마저 떨어질 수 있어요. 일단 오늘 밤과 내일 밤 팔란티어와 AMD가 AI 밸류에이션의 온도를 잽니다. 이번 주 첫 실적은 AI 프리미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지예요. 7월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노이즈도 많았지만 역성장 없는 컴퓨팅 실수요 폭발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AI는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AI 주식의 펀더멘탈이 강해질수록 테슬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AI 산업의 성장은 결국 반도체를 넘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자율주행 로봇으로 확장되는데 테슬라는 이 모든 영역을 동시에 연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AI가 일시적 테마가 아니라 실적 산업으로 증명될수록 테슬라의 장기 성장 논리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는 변곡점이 관찰되고 있어요. 수급상의 변곡점, 그리고 또 하나의 변곡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 아마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마지막에 선물도 하나 넣어뒀으니 끝까지 보시고 꼭 챙겨가세요. 먼저 옵션 쪽을 보면 주가가 빠지면 옵션 프리미엄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랫단에서 콜옵션 매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 역시 매집이 함께 관찰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한국장 종료 후 밤 9시가 가장 따끈따끈한데 그 시간에 영상을 따로 올리기는 어려워서 매일 텔레그램으로 공유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중장기 콜옵션 세력이 어디에 밀집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매일 공유드리고 있으니 매매 전략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죠. FSD 데이터입니다. FSD V14는 소비자 채택에 있어 확실한 변곡점이었어요. 채택률이 12에서 18% 수준에서 50% 이상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또 다른 변곡점이 시작된 증거들도 최근 여러 가지가 관찰되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V15에 대한 기대, 기관 중심의 주주 구성 변화, 그리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흥미로운 변화가 바로 주주 구성이에요. 일부 집계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테슬라 주식이 약 56%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관 비중이 56%, 60%에 도달하면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사실상 품절주 형태가 돼요. 특히 일론 머스크가 의결권 기준 약 19.9%를 보유하고 뱅가드 계열도 5.61%를 보유한다는 사실은 꽤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권 성격의 물량과 지수 추종 물량은 단기 뉴스에 쉽게 매도되는 개인 물량보다 회전율이 낮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 테슬라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시장은 테슬라의 AI 미래를 무조건 믿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2분기 영업이익률은 1.4%였고 자본 지출이 57억 8,900만 달러로 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은 10억 9,2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다음날 주가가 장중 13%가량 하락했죠. 최근 급락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은 AI 투자비와 로보택시 확장 지원, 자동차 마진 부담에 테슬라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강세 논리가 시작됩니다. 테슬라의 유료 활성 FSD 구독자는 148만 명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어요. 제가 괜히 이 장표를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전체 차량의 50%가 FSD를 샀다는 뜻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매출 기반이 실제로 커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기에 V14 라이트가 AI3 차량까지 확대되면서 최신 소프트웨어가 닿는
기존 차량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게 주주에게 강세인 이유는 단순히 구독 숫자 하나 때문이 아니에요. 차량 판매는 공장과 배터리, 물류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기존 차량의 FSD 전환은 상대적으로 적은 증분 자본으로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사용자가 늘면 주행 데이터가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개선이 다시 구독과 로보택시 이용을 끌어올려요. 이 플라이율이 확인되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기준은 자동차 판매량에서 소프트웨어 현금 흐름으로 이동합니다. 2020년 S&P 500 편입 당시엔 지수 추종 자금이 정해진 날짜에 주식을 사야 했어요. 지금은 그런 강제 매수 이벤트가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FSD 유료 전환율, 무인 로보택시 운행, 옵티머스 생산성이 실적으로 증명되면 액티브 기관들은 벤치마크보다 테슬라 비중을 높여야 하죠. 저회전 주식이 늘어난 상태에서 추가로 5%의 실질 매수 수요가 들어온다면 같은 매수 금액이 과거보다 더 높은 가격을 불러야 매도자를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압축의 메커니즘이에요. 여기에 진먼스터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확률을 90%까지 전망했습니다. 협업과 사업 중첩이 확대되고 있고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죠. 특히 미국 법무부가 최근 일부 기업 결합 심사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를 재개했다는 점은 엄청난 힌트입니다. 테슬라가 주인 선택지가 늘어나고 있어요. 테슬라는 1분기에 스페이스X 지분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했고 배터리와 제조, AI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합병이 없어도 지분 가치와 공급 계약을 확보하고 합병이 추진되면 AI 컴퓨팅과 에너지, 로봇, 우주 인프라를 하나의 자본 배분 체계로 묶을 수 있죠. 실행 경로가 여러 개인 기업은 단일 시나리오에 의존하는 기업보다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옵션 가치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줄어든 매도 가능 물량 위로 새로운 기관 수요가 겹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품절주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순간 테슬라 본주는 옵션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콜옵션이 터지면서 감마 스퀴즈가 나오고 주가가 비선형적으로 급등할 수 있어요.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에서 보셨듯이 급등이 거셌던 이유도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매도 가능 물량 위로 새로운 기관 수요가 겹치는 순간 바로 그때가 테슬라 주가 탄력이 비선형적으로 커지는 구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함께 테슬라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위쪽에서 더 많은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도주가 AI라는 건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견조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주도주는 AI입니다. 테슬라가 2026년 챕터 2로 도약하고 있죠. 그런데 투자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돈이 어디서 병목이 생기느냐, 그 지점을 남들보다 먼저 잡는 사람이 크게 법니다. 지금 이 차트 엔비디아예요. 1달러도 안 하던 게 200달러를 넘었으니 단순 계산으로도 200배가 오른 겁니다. 엔비디아는 AI 시대 첫 번째 병목, 연산 병목에서 가장 많이 벌었어요. CPU만으로는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기엔 너무 느렸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도 스타트업도 전부 더 많은 GPU를 사야 했고 그 수요가 고스란히 엔비디아로 몰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200배짜리 차트입니다. 그럼 다음 병목은 어디일까요? 답은 이미 뉴스가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전력입니다. 전력 소비가 공포스러울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오죠. 실제로 최근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 전력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공급 압박을 받으면서 변압기 같은 핵심 장비 확보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걸 받쳐줄 전력 장비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목이 연산해서 전력으로 넘어왔다는 신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와 완전히 달라요. 일반은 영상이나 로그를 저장하는 곳이라면 AI 데이터 센터는 오직 연산, 학습과 추론을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NBL71에 냉장고보다 조금 큰 이거 하나가 13만 와트를 써요.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전통적인 렉은 1만에서 2만 와트면 충분했는데 AI 렉 하나가 그 최대 13배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렉이 센터 하나에 수백 개씩 들어가요. 게다가 AI 데이터 센터는 한번 학습이 시작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끊김없이 풀로 감당해줘야 하니 안정적인 전력이 곧 생명줄인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xAI를 위해 500메가와트짜리 발전소를 직접 짓겠다고 하죠. 이건 NVL70이 렉을 3,000개 돌리겠다는 얘기고 1기가와트면 6,000개예요. 500메가와트면 인구 30만 천안시 전체를 감당하는 용량이에요. 데이터 센터 하나에 도시 하나 분량의 전기를 통째로 꽂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가 미국 전역에서 동시에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발전은 물론이고 그 전기를 안전하게 바꾸고 나눠주는 송배전과 변압 설비까지 전부 병목이 됩니다. 전력을 만드는 쪽과 그 전력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쪽 모두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투자자는 뭘 봐야 할까요? 이 전력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보내면서 새는 걸 아끼는 그 지점. 바로 거기서 다음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기존엔 변압기, 정류기, 인버터, 배전반을 여러 단계로 거쳤어요. 이걸 SST, 분산형 전자식 변압으로 하나의 플랫폼에 담으면 공간도 손실도 확 줄어듭니다. 전력 병목과 정확히 맞물리는 기술이죠. 특히 AI 데이터 센터처럼 전력 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변환 단계를 줄이고 손실을 아끼는 이 기술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같은 전기를 넣어도 더 많은 연산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정리할게요. 엔비디아가 연산 병목에서 벌었다면 다음 주인공은 이 전력 병목을 푸는 회사예요. 연산 병목이 엔비디아 200배를 만들었듯 전력 병목도 이제 막 시작되는 국면입니다. 그 회사를 남들보다 먼저 찾아두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오래 눈여겨본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이름을 대놓고 밝히면 매수세가 몰려 수급이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서 신청만 하시면 이 전력 병목 수혜주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엔비디아의 연산 병목이 그랬듯 이 전력 병목도 지나고 나면 무릎을 치게 될 자리예요.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